발해의 건국과 수도의 이동. 남북국 시대의 발해의 건국, 그리고 건국에 따른 초기의 수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발해 무왕 때 전개된 천도의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발해라는 국가는 중국의 동북지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대, 그리고 북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의 한국사의 연구에 있어서 이런 물리적인 접근의 한계로 인해서 발해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발해 수도에 대한 연구도 깊이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이 발해, 이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분명히 고구려 계통과 말갈 계통의 조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면서도 당시에 당의 문화적 절정기에 영향을 받던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를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론 차이를 보이고 당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이었던 발해 수도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처음 건국한 곳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동모산, 구국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세요. 발해의 마지막 수도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상경입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서 발해의 건국과 건국 이후 수도의 이동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남북국 시대 발해 도성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발해 첫 번째 수도, 그리고 이후에 5개의 수도가 병립되는 이 오경제도가 성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구려 신라, 당의 수도와 비교를 통해서 이 발해 수도의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30년 뒤인 698년, 이때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고 중국의 길림성 도나 지역의 동모산에서 진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진국은 713년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발해라고 국명을 바꾸게 되죠. 이 발해 첫 번째 수도 동모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성이 있는 중심을 포함해서 이 도성 전체를 옛 나라다라고 해서 구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동모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구 도나시에 위치한 성산자 산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산자 산성은 목단강 상류 지역인 대석하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석하는 이 산성의 북쪽에서 약 4.5km 동쪽으로 흘러서 목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성산자 산성은 돌과 흙으로 함께 만들어진 토석 혼축성이고요. 이 산성의 둘레는 약 2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의 문지는 확인이 되는데 동문지 안쪽에 있는 평탄지에서 주거지가 한 50기 이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왕성이었을까라고 보기에는 다소 협소한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성산자 산성에서 동북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이 오동성이라는 평지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오동성은 그 발해 첫 번째 수도인 구국의 왕성일 것이다라는 이 가능성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이 금나라 때 유물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발해의 왕성인가라는 측면에 대한 실체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 성산자 산성의 동쪽 5km 지점에 위치한 영승 유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건물 유적지인 이 영승 유적은 도성의 중심지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견해가 또 여러 가지로 또 뒤섞여서 영승 유적에서 오동성으로 또 이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온 바가 있죠. 그렇다면은 성산자 산성 주변에 뭐 다른 관련된 시설은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산자 산성 북동 7km 지점에 육정산 고분군이라는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육정산 고분군에는 그 발해의 세 번째, 문왕의 두 번째 딸인 이 정해공주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왕실과 귀족의 고분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추후에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내용이 확인이 되겠지만 이 구국의 왕성인 평지성인 오동성 그리고 산성인 성자산 산성 이와 관련된 육정산 고분군의 묘역은 이 전체 지역의 수도의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구국 그리고 이 동무산 일대는 분명히 발해가 건국을 하면서 급하게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조성된 수도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해가 여러 차례 수도가 옮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총 5번의 수도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수도가 무왕과 그리고 그 이후 시기 합쳐서 5번의 천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5번의 천도 그리고 5개의 수도, 부수도가 위치합니다. 신라와 마찬가지로 이 오소경처럼 오경제도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이 오경을 하나씩 살펴보면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 동경 용원부, 서경 압록부, 그리고 남경 남해부가 존재합니다. 이 5개의 수도를 돌아가면서 수도가 다 옮겨졌던 것은 아니고요. 5번의 수도가 상경, 중경, 동경 간에 이루어졌고 이후에 안정적인 단계에서 이 2개의 부수도가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5번의 수도의 천도 그리고 5개의 수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이유를 사상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해에 있었던 오행사상의 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포함해서 이 오경과 오도 제도를 운영했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운영된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요. 신라의 오서경 제도의 5개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경들은 사실 수도를 제외한 곳들 포함해서 모두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도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모두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경이 설치된 여러 시기의 기록들이 사실 아주 자세하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발해는 본인들이 만든 독자적인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사서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발해의 여러 시기를 기록들을 복원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옮겨졌느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발해의 동모산으로 비정이 되는 도나에 있는 성자산 산성이 되겠습니다. 앞쪽은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지만 산성 내에서는 내부가 비교적 협소한 편이고요. 이렇게 산성과 평지의 결합을 하는 것은 결국 고구려의 도성 시스템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에는 오동성이 지금 왕궁이 있었던 평지성으로 보이는데 사실 성의 흔적들이 많이 깎여 나간 편입니다. 이렇게 토성의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범위, 발해의 천도, 발해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됐느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사실 이 요동을 통해서, 요하를 통해서 송화강 일대, 흑룡강 일대, 그리고 연해주 일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남쪽으로는 평양 이남, 평양 이남에서 그 다음에 강원도 일대의 안변 일대에 위치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가 구국에서 중경,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옮겨지는 이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사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수도가 옮겨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무왕 때 현주, 세 번째 왕인 문왕 때 상경천도가 이루어집니다. 발해의 두 번째 수도는 현주, 현주는 중경 현덕부라고 합니다. 이 중경 현덕부는 중국 길림성 화룡현에 있는 서고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고성은 네 외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성의 둘레는 2.7km에 이르는 사각형 모양의 토성이고요. 내성은 외성의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소 중앙에서 북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길이는 310m, 동서는 190m가 되는데, 이 내성에 5개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성은 궁궐을 방어하는 그런 성으로 보이고, 바깥에 있는 외성 같은 경우는 백제에 있었던 나성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고성 인근 지역에서는 문왕의 네 번째 딸인 정효공주의 무덤이 포함되어 있는 용두산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고성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인가? 사실은 당나라 첨보 연간 742년에서 756년 사이다 라고 추정이 될 뿐, 정확한 시기를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체로 발해의 무왕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해의 세 번째 수도는 상경, 상경은 상경 용천부입니다. 흑룡강성 영안시에 위치를 하고 있죠. 현재는 상경성이라고 흔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경성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내부의 성벽, 궁전, 문지, 그 다음에 절터와 다양한 건물들과 도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경으로 옮긴 것은 상당히 서쪽으로, 동쪽으로 옮긴 상황이죠. 이 상경을 도대체 왜 옮겼을까? 이것은 중국의 정세 변화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즈음해서 안녹산의 난이 발생을 하죠. 안녹산의 난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변방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서 좀 더 동쪽으로, 당나라와 더 거리가 떨어진 지점으로 옮기면서, 한편으로는 북쪽에 있던 기마민족에 해당되는 말갈 집단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도는 동경 용원부입니다. 동경 용원부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팔련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련성도 서고성과 비슷하게 외곽에 외성의 둘레가 약 2.7km가 되고, 그 내부에 8개의 구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련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상경에서 이 동경으로 천도한 시기도 역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왕의 치세였던 785년에서 804년경 내지는 당나라 정원 연간 초음인 785년경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도는 상경 용천부가 되겠습니다. 793년경에 천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발해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926년까지 발해의 수도로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 곳이 바로 상경 용천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구국에서 732년을 전후한 시기에 현주, 중경으로 옮겼고요. 756년경에 상경, 785년경에 동경,
793년경에 다시 상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발해 중경의 활용 서고성입니다. 네, 이렇게 바깥으로 나성에 해당되는 외성 그리고 내부에 내성이 존재하는 것을 도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경의 왕성인 서고성입니다. 네, 서고성도 이렇게 외성, 그 다음에 외성 내부에 왕궁에 해당되는 내성이 위치하죠. 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해는 동모산을 근거로 구국을 첫 번째 수도로 건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국의 왕성의 위치는 명확하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평지성인 오동성과 그리고 산성으로는 동모산성에 주목하는 경우가 동모산에 있는 성산자 산성에 주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많은 고분들을 통해서 첫 번째 수도의 면모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해가 조금 더 안정적인 단계로 가고 발해를 좀 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흥을 하기 위해서 중경, 상경, 동경, 마지막으로 다시 상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수도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오경 제도의 성립은 이후에 신라의 오소경 제도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다른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